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11일 웹 카탑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한국차는 이미 세계에서 초메이저. 그럼 중국차는 글로벌에서 보면 어떤 위치입니다. 최근 약진하는 한국차의 기세를 상세히 설명하고 중국차의 잠재력을 분석하며 위기의식을 고취하는 칼럼인데요. 누리꾼들의 심리는 극심한 혼란에 빠진 것 같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끄신 구독, 좋아요. 2022년 2월 한국의 현대가 일본 제상육을 발표하면서 EV와 FCV로 모델을 좁히고 나아가 발주부터 최종 계약까지 완전 온라인화한 판매 기법에 일본 자동차 산업계는 물론 많은 소비자들이 놀랐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2009년까지 현대차는 전국에서 판매되고 있었지만 일본 사업의 경영 상황은 좋지 않아 철수했다. 그래서 다시 재상륙한 이번에도 일부에서 한국차는 그저 그렇지 않은가 라는 시각도 있을지 모른다. 필자는 주로 미국에서 90년대부터 현대와 기아 신형 모델을 정기적으로 시승해왔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 승차감과 주행감이 단번에 고품질화됐다는 기억이 있다. 그 무렵 현대는 글로벌 공략을 가속했고 주력 시장인 미국, 자동차의 평가가 엄격한 유럽, 그리고 신흥시장 인도와 중국 등 글로벌에서 약진하기 위해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있었다. 일본인은 잘 알지 못하고 있지만 현대 기아차는 이미 세계적으로 메이저급으로 자리매김한 실정이다. 한편 중국차는 어떨까? 2022년 7월에는 BYD가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부터 새 모델의 EV를 차례로 일본 시장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BYD는 호주와 싱가포르 등 신형 EV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진출을 꾀하려는 중이다. 이런 중국차는 아직 드물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애초 중국 자동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으로 아직 역사가 짧다. 또 중국 정부의 목표는 중국 자동차 시장 확충이 최우선이며 해외 업체에는 중국과의 합작 사업을 의무화시켜 중국 내 생산과 판매를 일원화할 수 있는 사업 형태를 추진해왔다. 그래서 중국은 자동차 제조든 자동차 판매든 미국과 일본을 크게 능가하는 세계 1위의 자동차 강국이 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대형 현지 메이커 또 중국과 해외 메이커의 합작 기업은 중국 국내용의 생산 판매가 주체이며 수출량은 적다. 데이터에 의하면 중국의 2021년분은 생산이 2608만 대, 판매는 2627만 대다. 중국 밖에서 중국차를 볼 수 있는 것은 상용차나 일부 SUV 등이 있지만 그 수는 한정적이다. 향후는 BYD처럼 EV 분야에서 중국차가 구미에서도 판매를 늘릴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판매에 놀랐다고? 필자는 이런 일로 놀랐나 본데 뒤집어보면 이전의 철수로부터 자신감이 회복되지 않아 위험과 비용이 적게 드는 선택지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 한국과 중국 업체를 얕보는 것은 아니지만 BYD의 발표가 나오면 현대차보다 인지도나 서비스 품질 모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질 수 있다. 좋은 예로 온라인 판매를 하는 테슬라를 들지만 서비스 거점이 부족하고 부품이 부족해 차량 수리에 수개월이 걸리는 난점이 있다. 현대차도 서비스 센터라는 이름의 부품 창고를 만들었지만 제휴 공장이 적어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중국 업체들은 유럽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유럽 보급은 빨라 보이는 반면 현대 브랜드 제네시스는 북미에서 세 자릿수 세일즈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대 기아의 경우 사기 쉬운 차종만 팔 수 있는 이미지다. 나는 혐한 혐중도 친한 친중도 아니지만 여기 댓글들을 보면 과거의 오래된 일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업데이트도 되지 않은 이유들을 들며 깔보는 시선을 많이 느낀다. 세상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모한다. 특히 자는 동안에도 시간을 투자해 연구개발에 몰두했다면 그 속도는 우리의 상상 이상일 것이다.
과거 일본 제품도 싸구려의 품질이 나빴던 시절을 발판으로 발전과 진화를 이루어 결국 세계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성기를 맞이했던 일본 제품들이 지금 쇠퇴기에 접어들고 말았다. 예전의 기세는 없어지고 있다. 첨단 기술 연구에서 인용 논문 수는 최근 중국 업체들이 압도하고 있다. 도쿄대도 이제는 세계 랭킹 20위에도 들지 않는다. 꼭 1등을 해야 하나요? 같은 영문을 모르는 태평스러운 말을 하다 보니 2등은커녕 상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이것이 직시해야 할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뭐 감정적으로 좋고 나쁜 건 어쩔 수 없지만 기사에 있듯이 유럽과 미주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확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타국 기업과 합작해 기술을 흡수해 나가는 스타일이다. 이런 게 중국 국내에 충분히 널리 퍼진다면 전 세계 기술을 통한 세계 진출은 당연히 빠르게 진행될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2022년의 일본 메이커는 어떤 상태일까? 중국차가 특별히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역시 애프터 서비스에 달렸다고 본다. 궁금한 점은 타이어 하우스가 5년 정도밖에 방청 성능이 없다는 것이다. 어느 차나 아직 약하다? 그 무렵에는 도장 광택도 떨어지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은 교체할 것이다. 그러므로 타이어는 그다지 오래된 것은 볼 수 없다. 이것도 교환 주기가 빨라진 것처럼 느껴진다. 폴크스바겐은 오래된 차라도 내구성이 괜찮다. 이제 전기차로 전환되면 5년 정도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 한국차는 일본차를 벤치마크하고 유럽인에게 디자인을 맡겨 일본차 시장을 빼앗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럭저럭 좋은 차를 만들게 되었고 디자인과 품질이 좋으니 유럽에서는 많이 팔렸다. 이제는 미국에서도 팔리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동남아로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시장 중국에서는 일본차와 유럽차에 밀려 전혀 팔리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 팔리게 되면 메이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차는 일본차를 모방해 미국에서 브랜드를 인식시켰고 동남아와 인도에서 저가 전략으로 메이저가 되었습니다. 중국차는 인증 문제 등으로 미국, 유럽에서는 고전하고 동남아도 중국 브랜드 기피감이 강합니다. 게다가 자국 내에 충분한 시장이 있어서 수출 최우선은 아닐 것입니다. 노상에서 보닛을 열고 서 있는 차량은 대부분 현대차와 미쓰비시다. 망가져도 신경 쓰지 않는 나라에서는 팔리겠지. 보상제도가 없어 망가지면 모두 생돈이 들어가는 나라에서는 아직 일본차를 선호한다. 싸기만 한 현대차나 미쓰비시 말고는 팔리지 않는 나라도 있다. 싸구려 부품업체로는 품질을 유지할 수 없다. 아이오닉 5의 판매량이 70대라는 등 일본 시장만을 주목하다 보면 아무도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역시 세계 정세를 알아두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아이오닉 5는 미국에서만 1516대, 올해 지금까지 17,186대가 팔렸다. 올 상반기 미국 내 BEV 점유율은 테슬라에 이어 2위다. 또 지난달 현대차는 미국에서 사상 최대의 판매 대수 실적을 올려 점유율 11%를 돌파했다. 10년 전에는 6%, 20년 전에는 1% 이하였다. 그 사이 미쓰비시, 스바루, 닛산, 혼다를 제쳤다. 참고로 유럽에서는 폴크스바겐, 스텔란티스에 이어 3위다. 일본 시장만 봐서는 모른다. 무엇보다도 먼저 재상륙했다는데 놀랐다. 현대라는 한국어 발음을 애당초 왜 알파벳 회사명을 휴운다이라고 썼을까? 회사 이름은 그대로인데 굳이 공식 호칭을 현대로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수수께끼가 참 많은 메이커야. 팔리지 않는 일본에서 세계 메이저인 현대차가 일본에서 열심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애당초 경차만 팔리는 일본에서 열심히 판매해도 어렵지 않을까? 일본인들이 보통은 차를 사지 않는 시대가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한국차가 멋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는 리스펙트 할 만하다. 자동차 수리 공장을 운영하는 내 친구도 역시 성능은 모르겠지만 디자인은 한국차가 좋다며 타보고 싶다고 말한다. 돌쇠 한마디. 점점 목을 조여오니 잔뜩 겁먹은 모양이군요. 그들도 이젠 잘 알 겁니다. 마지막 보루가 위험하다는 걸.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